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이제 어제 거의 코스피 200 기준으로 종가 기준 마이너스 10.5% 하락을 기록하면서 기록적인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기준선에서 오늘 지지가 되면서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다시 고점을 되돌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따 한번 차트를 보면서 보도록 하고, 사실 결과론적으로 뭐 제가 저주를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아무리 많이 벌었다고 한들 대다수는 몇 년 뒤에 아마 잃고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결국은 잃고 나올까? 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누군 얼마 벌었네 얼마 벌었네 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긴 시계열로 번 사람은 거의 없을까 시장에. 이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상대 강도 먼저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 여전히 강합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강한 거는 전기전자랑 제조업, 결국 지수 정도밖에, 지주사들 SK 스퀘어나 이제 물산 이런 거 때문인 거죠. 그쪽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이제 코스피 200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밖에는 못 갔고 결국 아웃퍼폼 하는 건 결국 전기전자 정도였다. 나머지는 코스피 대비해서는 다 언더퍼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쭉쭉쭉쭉 나머지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살펴보면은 이제 S&P 상업용 순 포지션 같은 경우 살펴보면 롱 포지션 살짝 감소를 했고요. 여기도 롱 포지션이 살짝 감소하면서 숏 포지션으로 나스닥이 살짝 돌아갔습니다. 뭐 크게 사실 변동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뭐 많이 올랐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밸류는 뭐 아주 고평가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외국인 수급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이게 외국인 계속 팔고 있죠. 비싸지다 보니까 뭐 계속 팔고 있는 겁니다. 많이 매도를 하고 있다. 원래는 매도를 하면서 이게 싸져야 되는데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사실 지금은 요 25년부터는 사실 반대로 가고 있긴 해요. 이게 지금 비싼데 외국인은 팔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퍼나 PBR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고, 이게 트레일링이어서 그렇지 실제 퍼 같은 경우에는 뭐 포워드, 이게 미래 이익을 가져오면 더 낮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DXI 반도체 가격 지수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게 어찌됐든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의 지금 가격의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지금 그거를 가장 반영하고 있다. 요게 이제 하락 추세로 갈 때, 근데 사실 하락 추세보다 사실 주가는 먼저 빠지긴 할 텐데 이제 늦어도 요거까지는 하락하는 거 보고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뭐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7.1조 6월 선물 만기 이후로 개인 샀고 외국인 6.7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해서 외국인 132조를 매도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매도를 했고요. 선물까지 치면 16조. 근데 선물은 뭐 만기 되니까 없어지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외국인 2015년부터로는 173조. 그러니까 결국 사실 올해 거의 다 판 겁니다. 이제 올해가 거의 매도 물량이 대다수가 나왔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뭐 특별히 뭐 없으니까 이건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용잔고가 38.1조 정도 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 조금 어제 팔리면서 꺾인 것 같죠. 반대 매매가 좀 나온 것 같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또 차트부터 보죠. 그래서 일단 트레이딩 뷰에 없는 거부터 살펴보죠. 안 보는 거부터 해서 뭐 다우는 그냥 넘어가고 V 코스피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코스피 안에는 내재 변동성 완전 고점을 쳤습니다. 오히려 오늘이 더 높았어요. 어제 떨어질 때보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결국 숏이나 롱으로 콜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이 비싸지고 있다. 결국 내가 뭔가를 해지하고 싶은 게 가격이 비싸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가격 크게 위아래로든 변동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빅스 같은 경우는 좀 올랐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쿵 하고 조금 떨어진 완전 개파락이죠. 개파락. 이게 개파락. 좋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이게 갭을 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돌파가 돼야 됩니다. 좋게 보려면.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장대 음봉 나오면서 또 말아 올리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도 일단 밴드를 타다가 일단 내려오고 있긴 하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도 쭉 무너지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상해 종합 같은 경우 보시면 일단 아직까지는 뭐 그나마 기준선 위에 있어서 개중 낮다 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미국 쪽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도 튀고 있다라 볼 수 있겠고,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튀진 못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위안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드디어 사실 이게 조금 오히려 더 저는 좀 무서워 보이긴 합니다. 이게 사실 위안화가 강세일 때가 시장이 조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약세인 게 사실 조금 안 좋아 보이네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는 꽤나 크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200일 2평까지도 돌파가 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 금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죠. 쭉쭉 다 넘어가서 이제 트레이딩 뷰로 한번 보죠. 그래서 뭐 나스닥부터 살펴보면은 뭐 추세는 아직 롱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좋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요거 빠진 부분을 지금 조금 되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느낌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S&P도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속도가 계속 더 안 좋아지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긴 장대 음봉이 나왔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꺾였습니다. 속도가 다 꺾였고, 근데 기준선 추세 정도만 안 꺾였겠고, 근데 이제 1시간으로 보면은 이제 요 하락분을 지금 되돌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20일 2평 여기 있는데 뭐 좀 더 갈 수는 있어요. 사실 여기를 넘어서지만 않는다고 치면은 롱으로 보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어디까지 되돌릴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 반등을 줬다가 빼도 이제 사실 올리고 나서 뺄 거라고 보기는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결국 2평에 결국 다시 돌아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다 지워버리고 그냥 2평만 넣었는데 이게 20하고 122평인데 아마 여기까지는 갈 확률이 높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되돌릴 거예요. 이게 결국 피보나치로 봐서 뭐 382로 가든 618로 되돌리든 여기까지든 뭐 120이든 200이든 한번 되돌리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하방이 셀 때는 이렇게 20까지만 하고 뺄 수도 있겠지만 뭐 그 확률보다는 이 정도까지는 되돌리고 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거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에다가 속도 다 안 좋죠. 뭐 사실 거기다 뭐 데드 크로스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20하고 120 같은 거에도 뭐 어디를 봐서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코스피랑 뭐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독일 닥스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뭐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유로스탁스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골드 쪽 계속 빠지고 있고, 추세도 빠지고 있고, 속도도 빠지고 있고, 뭐 좋게 볼 게 하나도 없죠. 이게 WT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쭉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건드릴 필요 없는데 조금 과열인 시그널은 나타내고 있다.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속도는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데 추세는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거 정도는 관망이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목 살펴보죠. 삼성전자 오늘 반등을 크게 했지만 어제 양봉 음봉을 돌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아직까지는 속도가 안 좋아서 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되돌리지 못했죠. 아무래도 이제 ADR 상장하는 것도 이제 오늘 발표가 돼서 뭐 그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딱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속도가 이렇게 내려올까, 고점 근처에서 일단 뭐 코스피든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이렇게 장대 음봉을 내리꽂는 것 자체가 사실 좋지는 않아요. 거기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밴드까지 넘고 70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좋아 보이진 않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현대차 계속해서 줄줄 흘러내리고 있죠. 여기서 볼린저 양쪽 다 터치한 다음에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극단적인 변동성으로 상승한 이후에 내리꽂고 있죠. 속도가 빠지면서. 저라면 여기서 팔았을 거예요. 사실 여기서 두 번 밴드를 넘겼을 때 일부 수익 정리하고 여기서 확인하고 팔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사실 122평 있으니까 한번 뭐 눌러줄 수, 그러니까 누르고 반등은 줄 수 있겠지만 뭐 사실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지 않을까. 일단 뭐 추세에다가 기준선 올라가고 속도 올라가야 뭐 다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애플 같은 경우도 속도 계속 빠지고 있고요.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속도에다 추세 둘 다 빠지고 있고,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속도 추세 둘 다 빠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나마 일본 볼린저 두 개를 다 쳤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 반등은 줄 수는 있겠다. 뭐 그 정도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밴드가 벌어지면서 그냥 쭉쭉 빠질 수도 있어요. 이제 밴드 워크라 해서 밴드를 탈 수도 있긴 하고, 엔비디아도 뭐 딱히 좋아 보이진 않는다. 속도에다 추세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이미 속도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쭉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쭉 한번 반등 하나 했더니만 다시 쭉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부터 쭉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무너졌다가 한번 올리는 척 했다가 다시 이제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결국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오늘 단기 반등 이후에 내일 빠지든 오늘 장중에 빠지든 뭐 그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반등을 했다 빠지든, 미국 같은 경우가 반등을 했다 빠지든 바로 빠지든 일 거라고 보여주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개인 투자자 왜 이럴까? 결국은 왜 이럴까? 주봉으로 보죠. 주봉으로. 뭐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 뭐 저도 그랬었고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개인 같은 경우에 다 어디서 많이 샀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이미 투자를 하셨은 분들이 있을 거고 개인들이 아마 많이 들어왔던 거는 결국 한 요 정도, 뭐 지금 정도, 뭐 요 정도 고점 들을 때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고점에서도 계속 잠깐 이렇게 횡보하고 내릴 때, 아, 또 먹었네. 또 내릴 때, 또 먹었네. 여기서도 또 내릴 때, 먹었네. 라고 해서, 아, 빠지면 결국 오르네. 라는 생각이 지금 머리에 깊숙하게 박혀 있을 겁니다. 아, 결국 주식은 빠질 때 사면은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뭐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아, 빠질 때 사면 오르고, 빠질 때 사면 오르고, 빠질 때 사면 오르고, 빠질 때 사면 오르고, 결국은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닐 때가 와요. 이게 무서운 거는 아닐 때가 옵니다. 이제 정말 아닐 때가 와요. 이제 이게 CFT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 좋게 보는 게 결국 신용 사이클이 안 좋을 때가 안 좋은 건데, 이 구주봉으로 보죠. 아, 구주봉으로 봐도 이게 옛날이 안 나오긴 하네요. 일본 보면은 89년부터 원금 회복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죠? 원금 회복이 2004년 정도에 원금 회복이 되네요. 이게 몇십 년일까요? 34년 정도 걸리죠. 34년 정도. 여기서 물린 사람이 34년 걸립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죠. 근데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이제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들 이제 개미라고 하죠. 이제 왜 이런 패턴이 나오고 왜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 뭐 적립식 투자 뭐 다 좋습니다. 뭐 결국은 오른다 마인드 좋은데 이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결국 뭐 저도 많이 벌었던 적도 있고 많이 날렸던 적도 있고 이제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결국은 그냥 감정대로 합니다. 사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빠져도 계속 사다가 결국 무너지면 죽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 사시고 언제 파시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주봉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거죠. 뭐 결국 기준선 방향이 꺾이면 판다. 근데 이건 기준선이 너무 후행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봉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인분들은 전 일봉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일봉 기준선이 뭐 다 지워버리죠. 다 지워버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겠지만 사실 뭐 제가 제일 그냥 개인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본 기준선이 올라가는 방향일 때만 매수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쭉 갑니다. 쭉 가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팝니다. 근데 이게 급락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팔고 지켜봅니다. 다시 이때 올라갑니다. 다시 삽니다. 쭉쭉쭉쭉 가요. 다시 내려오네요. 그냥 여기서 팝니다. 아, 바닥이라고 아깝다.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 크게 물릴 가능성을 내가 보험으로 든 거잖아요. 대신 또 여기서 다시 여기서 올라갑니다. 이만큼 내가 비싸게 샀지만 나는 엄청나게 날릴 가능성을 보험료를 이만큼 지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갑니다. 아직까지는 파는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어요. 니케이 기준으로입니다. 그럼 니케이가 빠지는 시그널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26기간이 필요한 거죠. 결국 고점은 이제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선 계속 올라오고 주가가 더 빠지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추세를 잡을 때 제일 좋다. 심플하게 저는 그냥 일목균형포 방향을 보는 거를 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계속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것만 보면 안 되겠죠. 이제 이것만 봐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뭐 더 다른 걸 더 보면 좋긴 하겠죠. 이제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TSR도 보고 RSI도 보고 기준선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준선 이격도고요. 요게 이제 바가 이제 기준선이 올랐나 내렸냐를 나타나는 거죠. 아, 기준선이 오르다가 내렸네. 이게 육안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기준선이. 그래서 아, 내리다가 올랐네. 그럼 요때부터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뭐 코스피로 한번 봐볼까요? 똑같은 거죠. 기준선이 여기서 올랐네. 사고 쭉 들고 갑니다. 기준선이 여기까지 들고 가다가 아, 여기서 내렸네. 잠깐 팔고 다시 여기서 올랐네. 재매수하고 쭉 하고 아직까지 가는 거예요. 기준선 매매에선 아직까지는 가는 겁니다. 뭐 이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어떤 방법이어도 좋습니다. 뭐 이평을 보시든 뭐 기준선을 보시든 볼린저를 보시든. 근데 볼린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개인분들한테는 이제 추세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처럼 지금 20, 120 뭐 골든 크로스 때만 사겠다 뭐 이런 식도 괜찮기는 합니다. 이제 좀 근데 살짝 후행이긴 해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왜냐면 200일 2평 올라오는 거 이렇게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 추세에서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뭐 사실 저는 제일 좋은 추천은 조금 긴 시계열로 하는 거. 이거를 내가 자주 못 본다라고 하면 기준선을 한 52? 요 정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은 더 안 팔게 됩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번도 매도 시간 안 나오거든요. 이게 니케이 기준으로 그렇고 뭐 코스피 기준으로도 한번 볼까요? 이제 코스피 기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 추세 매매 전략이 또 단점도 있죠. 이럴 때는 횡보장에는 갈립니다. 돈이 횡보장에는 또 갈려요. 이제 근데 이제 긴 추세로 이렇게 해버리면 또 횡보장 또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긴 추세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52 뭐 이런 긴 추세가 저는 더 적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긴 추세를 이렇게 쭉 보고 가는 거죠. 한 번도 매도 시그널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됐든 좋습니다. 근데 결국은 언젠가 주식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항상 제일 큰 위험은 그 신용 위험일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 신용 버블이 와요. 이게 왜냐면 예대율이 다 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기술적 지표를 봐야 된다. 너무 주관적인 그런 나의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 뭐 죄송하지만 결국은 잃게 되실 겁니다. 뭐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결국을 잃게 될 거기 때문에 뭐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가진 원칙대로 기준대로 해야 10년 뒤에도 과연 웃고 있을까?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투자한 사람이 과연 10년 뒤에도 웃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러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왜냐면 뭐 요것뿐만 아니라 여기 때는 그냥 자기 돈으로 태워요. 그러다가 아 그냥 대출해서 했었으면 아니면 무리해서 돈 투자했었으면 또 좋았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뭐 요런 부분에서 대출해서 태워요. 잠깐 애간장 태우다가 와 역시 대박 하고 더 태웁니다. 그런 다음에 언젠가 빠지겠죠? 언젠가 빠질 때 그게 진짜 그때는 이제 하락 추세인데 그때 더 태웁니다. 왜냐면 내릴 때 먹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죽는 거예요. 예, 이게
패턴이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그 비중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진입과 엑싯을 명확한 기준을 좀 만드셔라. 이게 개인처럼 하면 결국은 언젠가 다 잃는다. 지금 뭐 몇 배를 벌은 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 팔고 이 시장을 떠나면 괜찮은데, 잘 버신 분들이 떠날까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한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는 방법을 택하자. 이제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